최근 은행 금리가 1, 2%까지 떨어졌죠.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 탓에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투자처 어디 없을까요? 답을 찾아 위례신도시 견본주택이 모여있다는 복정역에 왔는데요. 상가 분양촌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상가를 분양하는 사무소들이 들어서 있죠. 그중 한 상가의 분양을 맡고 있는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상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미니어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미니어처만 봐서는 인기의 이유를 알기가 어렵겠죠? 네, 위례신도시는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 작년 정부가 택지개발 촉진법도 폐지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인근에 이러한 그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우수한 택지개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다양한 조건들 덕분에 위례신도시 분양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네. 신도시라 아직은 이제 뭐 느낌을 와닿지는 않지만 워낙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인구들이 많이 밀집한다고 하니까 한번 크게 관심을 가져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례신도시 상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가 바로 공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이 상가의 1km 내에는 아파트 15,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 상가는 지하 5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짓고 있다고 하고요. 완공은 내년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법정 대비 약 150%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로이복층 유리 설치로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는데요. 우선 지하 1층에 500여 평 규모의 대형 슈퍼가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고 업종 구성에 따라 1층에 약국, 제과점, 2층에 시중은행과 병의원층인 4, 6층에 치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한의원 등이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상가는 생활 밀착형 업종이 대거 유입할 예정이고 특히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유해업소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다른 신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 주변의 경우만 해도 1km 이내 아파트 가족 수를 2.7명으로 예상했을 때 45,000명의 고객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나 광교신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는 2배 반 이상이면서 상업용지 비율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므로 우선 상업시설이 부족하여 공실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추후 상가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점 초기부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상권에 있는 상가라고 해도 분양 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상가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좋을까요? 당연히 현장 답사는 필수적이고요. 그 주변에 거주 주민의 구매력이라든가 소비력을 꼼꼼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권리금이 없는 상가를 찾고 계셨다고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주거 상품보다는 수익형 투자 상품에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은 저금리 시대의 투자자들의 상품 문의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이곳은 부동산 시장에서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2016년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되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송탄 중심거리는 미군 선호도 1위 지역이죠. KTX 평택역 개통으로 서울까지 약 18분에 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렌탈하우스를 분양 중인 모델하우스를 찾았는데요. 경기도 평택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평가된 곳이기도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군 렌탈 사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익형 부동산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상품과 달리 미국 렌탈 사업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사업으로 주한미군의 계급에 따라 임대료를 미군 주택과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형태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상품입니다. 주한미군 렌탈하우스가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업의 선두주자로 미군기지 주택의 영해 거주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군 렌탈하우스를 5차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자, 욕실 먼저 살펴보면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욕실은 외국인의 체형을 배려해 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늑한 인테리어와 깔끔한 수납 공간이 눈에 띄는 이곳은 침실인데요. 미국식 스타일을 살린 구조로 주거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은 따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방과 거실에서는 양문형 냉장고와 오븐레인지,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는데요. 생활 편리 시설엔 선텐장, 바비큐장, 조깅 트랙 등을 마련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사전 설계부터 외국인의 기여와 생활 습관에 맞췄으며 양문형 냉장고, 광파 오브레인지, 46인치 LED TV, 시스템 에어컨, 월풀 욕조 등 최고의 빌트인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곳은 호실별 등기 분양을 통해 소규모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는데요. 미군 렌탈 사업의 생소한 투자자를 위해 임대 및 운영관리사가 수익 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관공서, 병원 등 중심 상가의 수요 또한 풍부해질 전망이라는데요. 미군 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도에 준공도 완료된다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미군 렌탈 사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 렌탈 사업은 타 상품과 달리 임대료 산정을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시간이 지나도 임대료 하락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최근 5년간 평택 지역의 주한미군 주택 수량이 평균 상승률은 4%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기에 향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택에 주한미군 이전이 확정돼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는 무엇보다 미군의 성향과 기호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약 8만여 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매장의 허위 매물과 중고차 매매 사기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고차를 똑똑하게 구매하는 팁을 알아보기 위해 안산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 그 규모만큼 허위 딜러나 허위 매물은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 이곳에서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지나치게 싼 차량이라든가 경매로 차를 사와서 싸게 팔 수 있다는 곳은 허위인이 피하시고 사이트, 카페, 블로그를 통해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도하게 많은 인터넷 노출과 구매 흑익을 블로그 포스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시엔 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발전과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라는데요. 좀 더 성숙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 중고차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상담 후엔 방문 날짜를 잡고 실매물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고차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격대, 성능, 연식 등 이것저것 따져가며 차를 골라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고차를 고를 때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보험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차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본네트를 열었을 때 실리콘이 있는 점인지 여부와 이런 볼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의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해봐야겠죠? 차에 떨림은 없는지, 쏠림 현상은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현재 차량의 사고 유무나 상태를 세세하고 정확하게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구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리프트에 차를 띄어 자동차 오일이 샌 흔적이나 부식 흔적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또한 필수. 그 후엔 서류 확인을 해야겠죠. 성능지는 사고 유무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 등록증 확인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 상사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사증 확인은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차를 출고하기 전엔 반드시 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출고를 하면 중고차 매매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좀 허위 매물이지 않을까, 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 진단, 보증까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거래 문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신중하게 구매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중고차를 현명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차량 또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업체에서는 충분한 상담 후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는 차량과 차량의 컨디션, 사고 유무, 적정한 시세를 고객에게 제시해 줍니다. 차량의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가장 잘 맞는 차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들 또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거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매매 사기 걱정은 그만. 중고차를 현명하게 고르는 유용한 팁인데요. 이제는 차량 상태의 컨디션, 적절한 시세 안에서 나에게 맞는 차량을 똑똑하게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디스크와 협착증의 치료 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정확한 환자의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허리하고 목하고 엑스레이. 그 다음으로 MRI 촬영. 세 번째로 신경통 체열 촬영이라고 신경이 얼만큼 눌려 있는지 보는 촬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전도 검사. 어느 신경이 어떻게 눌렸는가 촬영하는 근전도 검사. 그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는 결과를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에는 이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러한 것이 있고요. 거기에서 안 낫는 사람은 두 번째로 비수술적 치료라 그래서 강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신경성형술, 또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 대해서는 풍선 이용 척추관 확대 신경성형술, 또 꼬리뼈를 통해서 하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신체의 병변을 전문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치료하는 도수 치료를 비롯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낮춰 신경 압박을 줄여주는 견인 치료 등이 보존적 치료 방법에 해당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안정가려.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안정하는 안정가려가 있고, 둘째는 통증이 있으니까 약물 먹어야 되겠죠. 소염 진통제, 약을 먹거나 또 주사를 맞거나 하는 약물 치료. 세 번째가 물리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허리, 나는 목 아픈 데다가 뜨거운 찜질하고 초음파로 지져주고 또 저주파로 또 근육을 풀어주고, 또 최근에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라 그래가지고 강력한 초음파로 충격을 줘서 통증을 부위를 와해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근육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프롤로테라피와 같은 주사요법도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라고 있어요. 척추의 근육과 힘줄을 튼튼히 하는 주사.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무 심고 양쪽에 지지목 세우잖아요. 그런 원리로 척추 양쪽에 척추를 지탱하는 인대와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 힘줄을,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라고 해서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5번에서 10번을 계속 맞아야만 인대가 튼튼해집니다. 비교적 시술이 간편한 비수술 치료법도 있는데요.
최근 경막의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액성형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막의 신경성형술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신경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수술 없이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인데요. 약물은 지름 1.7mm의 얇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고주파열 수액성형술은 방사선 영상장치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약 40에서 50 정도의 고주파열로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이 두 방법의 경우 국소마 치료만 진행할 수 있어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나이가 많은 환자들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3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이 다 100% 완전한 건 아니죠. 80, 90%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아지는 마지막 소수 환자는 할 수 없이 수술해야 합니다. 평소 팔이 저린 증세가 나타나 디스크를 의심하고 계셨나요? 허리가 아파 적절한 치료법을 찾고 계셨다고요? 이럴 때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더 늦기 전에 척추 통증 질환 전문 병원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성들의 평생 숙제라는 다이어트.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실행하지만 대부분 실패의 쓴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흔히 식단 관리를 하거나 금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몸에 변화가 와서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어떤 것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다이어트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탄수화물은 인체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로 반드시 일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위해선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섭취량은 줄이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식단을 구성했는데요. 칼로리 계산에 영양가는 높이고 생각할 게 많은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보다 식단 짜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죠? 식단을 직접 짜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방법, 정녕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분이 있어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이거요? 이거는 다이어트 도시락인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식단 같은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이어트 이렇게 도시락 전문 업체가 있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제가 지금 이용해보고 있어요. 네. 먼저 홈페이지에서 1인 1식을 할지, 1일 2식을 할지, 1일 3식을 할지 어떤 메뉴로 어떻게 식단이 짜여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맞는 식단은 무엇일지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영양사와 함께 자신의 식단이 무엇일지 상담을 거친 후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주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을 짜서 도시락을 만들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인데요. 이곳에서는 10년 경력의 영양사 출신이 매일 다른 식단을 직접 짜며 수제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네, 저희는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입니다. 식단은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데요. 저희는 영양사 출신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드리고자 매일 다른 도시락 메뉴를 만들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식단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당일 구매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채소, 과일의 맛과 본연의 가치를 학습하고 전달하는 전문가인 채소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춰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염식, 저칼로리를 기본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무기질, 비타민을 골고루 함유한 도시락이라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만든 두부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두부에 들어있는 펩티드 성분은 기초대사 저하를 방지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고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또 같이 사용한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이 들어있는데
간으로 직접 운반돼 효율적인 분해 과정을 거쳐서 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샌드위치에 사용한 홈유 식빵은 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섬유질이 풍부해 대장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에 사용한 치아씨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대 푸드 중 하나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뉴들은 보통 주문 2일 후 배송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 달 동안 매일 바뀐 메뉴로 도시락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일 식단을 바꿔가며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는 다이어트 식단은 도움이 될 것 같죠? 세계보건기구 2014년 통계를 보면 성인 39%는 과체중, 13%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먹지 않고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 시대는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루 3끼는 꼭 챙겨 드시고 최소한 6잔의 물은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 밤 9시 이후에는 음식물 섭취 자제를 권해드립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요. 때문에 정확한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짜인 식습관은 다이어트를 할 때 필수죠. 이젠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소는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